네, 반갑습니다. 자, 1월 16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밤 9시 42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상승 추세, 지금은 상승장이지 않습니까? 이 상승장에서 보면, 지금이 상승장 맞죠? 상승장에서 보면 보통 한 뭐 3, 4일 정도 상승하고 나면 하루 이틀 쉰다든지, 또는 4, 5일 정도 상승하다 보면 2, 3일 정도 쉰다든지, 이렇게 쉬는 날, 조정받는 날보다도 상승하는 날이 더 많고요. 또 상승하는 폭도 뭐 15%, 20% 상승하고 나면 한 5% 정도 조정받고, 또는 뭐 10%나 10% 정도 상승하고 나면 뭐 3, 4% 정도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폭이 조정폭보다도 훨씬 더 높죠. 그럴 때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 뭐 이렇게 3, 4일, 4, 5일 정도 하락하고 나면 하루 이틀 기술적 반등 들어오고요. 또 하락폭은 한 20% 되는데 반등폭은 뭐 한 5%에서 한 8%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날보다도 하락하는 날이 많고요. 또 하락폭이 훨씬 더 깊죠. 상승폭보다 하락장에서는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은 상승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지금은 상승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한 2, 3일 조금 조정받다가도 또 오늘 바로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뭡니까? 이거 바이오주는 오늘 좀 바닥을 좀 어느 정도 놓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젠백스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요 21선이 이제 점점 올라오다 보니까 36,600원까지 21선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36,000원 한 초반까지 말씀드렸는데 21선이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36,600원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저점이 얼마죠? 36,950원. 자, 젠백스도 저는 21선은 깨지 않을 거라 보고요. 뭐 3만 뭐 지금 정도 가격이면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5일선과 11선이 좀 꺾였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를 돌파를 한 방에 못하지만, 오늘 어쨌든 윗꼬리 달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젠백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좀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시마다요. 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드디어 돌아섰죠. 아직 강하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매도는 일단 줄었습니다. 다시 매수가 좀 들어왔죠. 자, 내일은 바이오 종목들 좀 저점이 나오면 이제 분할 매수 하셔도 됩니다. 좀 바닥에서요. 그다음 경남제약은 뭐 부실한 종목이죠. 이는 상패까지 갔다 왔던 종목인데 지옥까지 갔다 왔죠. 이 종목은 뭐 제가 차트만 놓고 보고 제가 잠깐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라서 꼭 매수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차트가 급반등 시킨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상승 이후에 고리 달고 다시 눌러지면서 지금 안정세를 잡고 있거든요. 이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오주나 이런 쪽이 많이 돌아서면 이 종목도 좀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 물론 뭐 부실한기 때문에 제가 좀 뭐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차트상으로는 어쨌든 좀 괜찮다는 느낌이 들고, 손절선은요 그냥 요 21선요 9175원인데요 21선이 얼마죠? 9175원 맞나요? 잠깐만요. 네, 21선이 9175원이고 11선이 9,000원이죠. 네, 11선 9,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종가상으로 9,000원만 이탈 안 하면요. 외국인은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는데 차트가 좀 좋아 보여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매드팩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자리에서 행보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35,000원은 제가 이탈하면 손절하라 그랬고 35,000원은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고요. 36,000원 정도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매수 한번 해보시라 그랬는데 오늘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장중에는 37,000원 찍고 바로 급반등이 들어왔고요. 자, 11선이 꺾인 상태라서 내일은 조금 눌려줄 수도 있겠지만 크게 눌릴 것 같지는 않고 이제는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매드팩토요. 수급 보시면 자, 드디어 기관 외국인 오늘도 들어왔죠.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종목 보시면요, 또 제가 좋아하는 셀리버리 한번 보겠습니다. 셀리버리도 보시면, 자, 지난번 어제 제가 21선요 6,000원을 살짝 깨는 모양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그 구간 근처 오면 한번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먼저 젠백스나 매드팩토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이 종목이 시차를 두고 후행해서 따라갔습니다. 이 종목도 69,000원을 찍고 좀 돌아선 게 아닌가, 이젠 저점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과 11선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꼬리를 달고 내렸습니다만은, 만약에 내일 저점 매수를 기회를 좀 주면 마이너스권에서 좀 분할 매수 이제는 조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뭐 21선까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지만 그래도 좀 일정 부분 지금 정도는 좀 조정받으면 21선 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점 매수 해볼 만한 자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젠백스를 보니까요. 자, 이 종목도 드디어 외국인은 조금 들어왔습니다. 기간은 조금 팔았고 여전히요. 어쨌든 외국인이 좀 바뀌었죠 이제는. 자, 어쨌든 이런 바이오주들, 그동안 밀렸던 바이오주들 보면요, 이제는 거의 바닥이 놓은 게 아닌가. 지노믹틀이라는 거 종목도 보시면 11선이 꺾였고 있지만 이 종목도 오늘 정도 이 정도면 거의 바닥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도도 이제 좀 줄었죠 많이. 예,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내일 만약에 저점 매수 기회를 준다면 이제 포트에 좀 담아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자, 바이오주 관심 가지시고 이제는요. 그 다음에 역시 이 시장의 주도주는 저는 전기차주라고 봅니다. 전기차주가 주도주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주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자, 역시 네, 아직 좋습니다. 수급 보면 네, 외국 기간은 조금 팔았지만 뭐 산 거에 비하면 뭐 별로 작진 않고요. 외국인은 또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6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요. 일봉상 보면 한 6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시간은 많이 걸릴 듯 합니다. 기간은 외국인 동시에 좀 들어오고 있죠. 수급이 괜찮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언급은 뭐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비공개적으로 제가 코스모 신소재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10,000원에서 11,300원 왔다 갔다 할 때 요때 말씀드렸습니다. 며칠간 좀 이렇게 쉬었다가 결국엔 돌아섰습니다. 이 종목도 수급이 괜찮아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따로 살짝 드렸습니다. 비공개적으로요. 자, 코스모 신소재도 전기차주 중에서는 저는 코스모 신소재가 그나마도 좀 탄력도가 좀 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주는 꾸준히 여러분 조정받을 때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관련주는요, 사실 그동안에 혼자서 그냥 혼자서 독주해 왔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여전히 오늘 물론 삼성전자가 61,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지만요, 67,000원이죠. 삼성전자는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위에 5파 마지막 상승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작은 소파동상요. 자, 이 5파의 목표치는 한 63,000원 정도, 64,000원 정도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한번 잘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거기서 다시 눌러지게 되면 다시 60,000원을 아마 지지하는 테스트를 한번 벌일 것 같고요. 그 자리를 지지한다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70,000원까지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하고, 만약에 60,000원이나 59,000원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추세는 꺾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삼성전자는 일단은 지금 63,000원, 4,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뭐 이평들 간의 이격이라든지 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익 IPS 같은 종목을 보시면 오늘 4.몇% 올랐는데요. 이 종목은 결국에는 3만원 초반이나 31,000원까지 안 왔습니다. 나중에 올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종목도 제가 예전에 출발하기 전에 초창기에 초기 때 2만 얼마 할 때요, 여러분께 이 종목은 아마 한 5만원 근처까지는 한번 크게 보면 길게 보면 가지 않을까 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37,900원이면 이제 4만원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4만원에서 분명히 한번 걸릴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좀 눌러지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한 5만원, 많이 가봤죠. 5만원인데 5만원 갈지 안 갈지는 제가 지금 모르지만 어쨌든 5만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한 30% 정도, 최대치가 30%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는 상승에 좀 룸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아직 덜 오른 반도체 장비나 소재를 찾든지 아니면 다른 섹터의 종목을 차라리 잡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반도체 장비나 소재주가 좀 쉬었다 가긴 가겠지만 상승의 룸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한 30% 뭐 적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 최대치 보면요, 다른 것들 보면 30% 이상 갈 종목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반도체 장비나 소재주는 좀 당분간 좀 쉬어야 된다는 생각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이오주는 어느 정도 오늘 좀 바닥이 나왔으니까 내일 저점을 한번 잘 공략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전기차는 조정시마다 계속 포트에 담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두산 퓨어셀 같은 이 수소차 관련주는 지금은 힘이 없습니다. 두산 퓨어셀도 보면 지금은 이 시장의 주도주라고 볼 수가 없거든. 이 종목은요. 뭐 전기차가 오르고 나서 나중에 전기차 한 템포 잠깐 쉬어갈 때 잠깐 올랐다가 오르는 폭도 많지도 않고요. 지금은 어쨌든 두산 퓨어셀은 주도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소차 관련주는. 자, 전기차 쪽을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옵트론텍 여전히 보유하고 계시죠? 자, 옵트론텍은 계속 보유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는 7,400원 요 자리 이제 안 옵니다. 요 자리 7,400원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7,400원이었죠. 제가 7,500원 이하에서는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종목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홀딩 하시고, 이 종목도 베트남에 공장이 좀 정설이 될 예정, 제2공장이 정설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중장기로 보셔야 될 듯 하고요. 전기차 주 중에서도 제가 코스모 신소재를 좋게 보는 이유가 이 종목도 2공장이 정설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도 좀 전기차 중에서도 좀 임팩트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제가 비공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공개로 제가 열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옵트론텍은 뭐 꾸준히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는데, 지금은 이 종목이 이 시장의 주도주는 아닙니다. 아마 에너지는 좀 약할 듯 한데요. 어쨌든 요 어깨 자리, 요 왼쪽 어깨 자리를 완전히 돌파하고 나면 충분히 휴식한 이후에 한 번 정도 시차 놓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 지금은 저점 매수 계속 하셔도 되고요. 이 종목도 중장기로 가져가시면 수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비트컴퓨터요. 자, 비트컴퓨터도 보시면, 자, 이렇게 3일 동안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또 크게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고, 오늘도 밑꼬리 달고 또 올리고, 이렇게 에너지가 강한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 해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시작한 지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길게 보면 이 종목도 이제는 상승 초입이나 상승 초기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500원, 600원 정도, 최대한 뭐 한 5,000원, 800원 정도 가면 막힐 거라 봅니다. 최대 한 5,800원, 8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우선은요. 그 자리에서 한번 좀 크게 밀릴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저점 매수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조금 팔긴 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네. 자, 이 종목도 저점 눌러주면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관심까지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자, 화장품주는 지금 좀 쉬어가고 있죠. 그동안 많이 올랐죠.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은 16,000 한 초반대까지 한번 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만약에 16,000 초반대까지 밀린다면 한번 매수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16,000을 깨버리면 조금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올라오는데. 근데 16,000을 깨지 않고 16,000 초반 정도에서 만약에 하락이 멈춘다면 이 종목은 머지않아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조정 시에만 좀 관심 한번 가져보시죠. 16,000 초반대를 지지하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자, 수급은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외국 기관은 아직 물량이 다 안 나왔거든요. 매수한 물량들이. 그래서 조금 네, 조정을 받아야 될 듯 합니다. 지금은 좀 부담스럽죠. 자, 16,000 초반대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까뮤 ENC라는 종목, 어젯밤에 제가 비공개로 종목을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29.7%까지 올랐던 종목인데요. 오늘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발굴해 냈냐면요. 우선 일봉을 봐도, 자, 여기 1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윗꼬리 달고 내렸는데 어제 음봉이 떨어졌지만 요 자리요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분봉을 보시면 여기까지 오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급한데 분봉 한번 볼까요? 120분봉이요. 자, 120분봉을 보시면, 자, 어제 밀린 자리가 바로 요 자리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밀린 자리가 요 자리죠. 자, 요 자리가 어제 밀리던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자리에 음봉을 맞았던 이 자리를 이 시가를 훼손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 다음에 올랐기 때문에 훼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딱 그 자리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일봉상으로는 조금 더 밀려서 내려올 것 같았지만 분봉을 보면 요 자리가 깨서는 안 될 자리였습니다. 오늘 시가가 어제 종가하고요. 그래서 급반등이 바로 오늘 들어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한 2,000원까지는 가겠죠. 또 가긴 가겠는데 이 종목은 안철수 관련주고요. 안철수가 오늘 입국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종목도 이 종목도 보면 한 1,000원, 1,200원 정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대선주들 보통 2배, 3배, 4배까지 오른 종목이 많은데 이 종목은 오늘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아직도 따블까지 안 갔습니다. 이 종목은 한 2,000원, 2,200원 정도 가야 따블이 되는데 다른 대선주에 비해서는 아직도 깨끗한 종목이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저는 요 맥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한 2,000원 정도 가면 한 2,200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 신규로 따라가시는 분은 부담스럽습니다. 네, 조금 다시 조정을 기다렸다가 또 적절한 지점에서 한번 네,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2,000원, 2,200원까지는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GSE도 안철수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그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갖고 오늘 시간이 외에도 이 종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안철수 관련주요. 자, 저는 안철수라는 것보다는 차트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요. 이 종목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급등하지는 않지만 꾸역꾸역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최종 목표는 6만원입니다. 자, 일진머티리얼즈 6만원을 보시고서 다른 전기차도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몰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투산솔루스라는 전기차도 오늘 보면 장중에는 이 종목이 마이너스 3%까지 빠졌었습니다. 자, 3일 눌러졌고요. 마이너스 3%까지 뺐다가 오늘 바로 급반등 시켜버렸습니다. 플러스 6%까지 올랐죠. 오늘 하루에만 이런 종목은 9%가 오른 건데요. 저점에 잡았으면. 자, 내일은 조금 눌러지겠지만, 자, 이런 전기차 주들은 기회가 주면, 눌러지면 기회다 싶어 그냥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전기차주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자, 효승 ITX라는 종목도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려왔던 종목이죠. 꾸준히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하나 쌍바닥, 조그마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면서 돌아섰습니다. 자, 역시 이 종목은 기간이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아직 기간 물량이 빠져나갔지 않았고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주 깨끗한 종목이다. 공매도가 별로 많지 않은 종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는 제가 대략 한 2만원 정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D도 이제 드디어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ICD요. 오랜만에 나오는 종목입니다. ICD. 자, ICD 요 캔들이 밀집된 구간을 한번 뺏고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행보는 필요할 듯 합니다. 자, 이제는 행보는 좀 필요할 듯 하죠. 요 구간이요. 필요할 듯 한데 요 구간이 좀 행보 끝나고 나면 이 종목도 조금 더 시세가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비트컴퓨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산 퓨어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트컴퓨터도 조정을 받으면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늘 거의 바닥점이 이제 오늘 찍고 돌아선 것 같고요. 만약에 늦었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새로 움직이는 바이오주들 좀 관심 가져보시고 내일 저점에서요. 그리고 전기차주들은 좀 많이 올랐지만 조금 조정받고 좀 더 많이 가고 조금 조정받고 좀 더 많이 가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계단식으로 전기차주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저점 줄 때마다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당분간은 바이오주와 전기차주에 지금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까묘 ENC는 오늘 너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한번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한 2,000원이나 한 2,2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신규 진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